미영의 손길이 내 아래쪽에 닿았을 때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어, 이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길이 멈추더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계를 시작하려는 순간 미영이 갑자기 몸을 뒤로 뺐습니다. 아, 잠깐, 안 돼요. 그녀의 얼굴에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미안해요. 천천히 할게요. 아니, 그게, 저기, 진짜 너무 커요.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미영은 급하게 몸을 일으켜 이불로 자신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대현 씨. 제가, 제가 문제예요. 그냥, 저는 이런 건 처음이라. 미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이 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 55살의 나이에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은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집 근처 작은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제 삶의 패턴이 되었죠. 아내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공방에 도착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어제 만들던 식탁을 마저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작업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죠. 대연아, 또 공방에 처박혀 있냐? 문득 문이 열리며 오랜 친구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영수는 가끔 공방에 들러 안부를 전하곤 했습니다.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영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공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너 이러다 노총각으로 늙어 죽겠다. 그래도 우리 아직 55살이야. 인생 이제부터라고. 영수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3년 전 재혼하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아내와의 추억에 사로잡혀 새로운 시작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내가 다음 주에 좋은 자리 하나 만들어 줄게. 우리 회사 부장님 처제가 아주 괜찮은 분이야. 52살이고 은행 지점장이시래. 됐어, 영수야. 난 이대로 편해. 편하다고? 너 얼굴 봐. 전혀 편해 보이지 않거든. 내가 토요일 저녁으로 약속 잡을게. 거절 안 받아. 결국 영수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소개팅을 수락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하는 소개팅이라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결혼한 이후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약속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영수가 말한 대로 김미영이라는 여성은 52살이었지만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 10년째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최 선생님은 목공 일을 하신다고요? 정말 멋있네요. 직접 만든 가구가 있는 집이라면 특별할 것 같아요. 미영의 관심 어린 질문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고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미영의 아파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듯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랫동안 숨겨온 고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미영 씨,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미영은 궁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좀 큰 편이에요. 뭐가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요. 아내와 살 때도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되죠. 그녀의 가벼운 반응에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내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 맞춰왔지만 새로운 관계에서는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가까워지려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영은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생각보다 더 괜찮아요, 대연 씨. 다음에 다시 시도해봐요. 미영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이후 우리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도 그 다음 만남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전화를 받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만나자는 제안에도 여러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연 씨, 정말 좋은 분이지만 우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짧은 문자 한 통으로 2달간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나이든 남자의 새로운 시작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다시 공방에 틀어박혀 목재를 깎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친구 태식이 전화해도 영수가 안부를 물어도 대답은 짧게 끝내버렸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체통에서 지역 문화센터 홍보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힐링 도예 클래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 날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1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강좌를 맡게 된 박지원입니다. 강사 지원은 예상과 달리 젊어 보이는 49세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앞치마 차림의 짧은 머리,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부터 12주 동안 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원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열정적인 가르침에 첫 수업은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제 서툰 손놀림을 인내심 있게 지도해 주었습니다. 최 선생님, 손의 힘을 조금만 빼세요. 흙이 당신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세요. 지원의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얹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어색했지만 묘하게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원이 다가왔습니다. 최 선생님, 첫 수업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혹시 목공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손재주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에 익은 일이라 그런지 흙을 다루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네요. 다음 수업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지원의 미소는 왠지 모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도예에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흙을 만지는 동안은 모든 걱정과 상처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과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가끔 인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원도 저처럼 혼자였습니다. 5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흙을 만지며 조금씩 치유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이 됐습니다. 나 역시 목공일이 아니었다면 아내의 빈자리를 견디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점점 서로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예 수업이 없는 날에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원이 제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도예 작업실에서 사용하는 선반이 불안정해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와, 여기가 대현 씨의 작업실이군요. 정말 멋져요. 지원은 공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선반을 고치는 동안 지원은 제가 만든 가구들을 구경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지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현 씨, 사실 당신이 좋아요. 지원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과의 실패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전 관계에서의 실패와 그 이유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체적으로 특별한 특징이 있어서 친밀한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크기가 평균보다 많이 커서 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우리는 천천히 알아가면 되잖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지원의 이해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그리고 그 불안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지원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원의 제안으로 관련 서적도 함께 읽어보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친구 태식에게 지원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크면 어때? 작으면 어때? 서로 맞춰가면 되지. 태식의 솔직한 조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2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친구였으니까요. 근데 너 진짜 좋아하는 거 맞지? 이번에는 진짜 같다. 태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옆에 있으면 평화로웠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고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3달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친밀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켜진 침실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까워지려 하자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지원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대현 씨. 지원의 다정한 목소리에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첫 시도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원이 통증을 느꼈고 결국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대연 씨.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지원은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영과 달리 그녀는 실망한 기색 없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즐기면 되죠. 첫 번째 시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정보를 찾아보며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도예를 할 때처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해요. 흙이 우리 손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 몸도 서로에게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해요. 지원의 말에 깊은 공감이 갔습니다. 그녀는 도예가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관계에 접근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몸을 적응시켜 나갔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충분한 준비와 함께 다른 자세를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첫 번째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지원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관계를 가질 때마다 조금씩 진전이 있었고 서로의 몸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꼭 일반적인 방법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면 돼요. 지원의 제안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드디어 우리는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특별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해요, 대연 씨. 지원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5세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각자의 집에 살면서도 거의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도예와 목공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해 먹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의 불안과 걱정은 모두 사라지고 서로의 신체적 특징을 이해하고 맞춰가게 되었습니다. 가끔 여전히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태식이 주최한 동창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를 보며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영수는 계속해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대연아, 너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행복해 보여서 좋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원이 물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우리 관계 소개하는 거 부끄럽지 않았어요? 전혀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대연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요즘 저는 공방에서 작업할 때도 더 행복합니다. 가끔 지원이 점심을 가져와서 함께 먹기도 하고 주말이면 그녀의 도예 작업을 돕기도 합니다. 서로의 취미와 일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의견 충돌도 있고 서로의 습관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아갑니다.
50대의 연애가 20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성숙함일 것입니다. 대연 씨,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갈까요?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지원의 제안에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55세, 다시 시작된 사랑은 제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름살이 늘어가는 것도,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도 모두 아름다운 변화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몸을 탐험하며 여전히 서로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특히 지원은 우리의 육체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과 이해심 덕분에 제 신체적 특징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특별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연 씨의 그런 부분도 사랑해요. 지원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녀는 저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었고, 그로 인해 저도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육체적 관계를 시도했던 날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온 길이 감격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긴장했지만 점차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대연 씨, 우리가 함께 노력한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지원의 말처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특별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만들어낸 결실이니까요. 얼마 전 지원이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만든 선반과 받침대 위에 그녀의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개성이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한 것처럼요. 두 분 작품이 정말 잘 어울려요. 마치 하나의 완성된 작품 같아요. 방문객의 말에 지원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을 테니까요. 크기. 한때는 제게 큰 고민거리였던 그 특징이 지금은 그저 제 개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특징이 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지원의 집에 앉아 그녀가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뒷모습, 조용히 허밍하는 모습, 가끔 저를 돌아보며 짓는 미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집니다. 대연 씨, 식사 준비됐어요. 테이블에 앉아 지원이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의 계획, 다음 주에 함께 만들어 볼 작품에 대해서 이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따뜻함과 행복을 느낍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만 느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편안한 침묵이 가능한 것도 우리 관계의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이제는 어색함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서로의 몸을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 행복을 나눕니다. 처음에 불편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사랑해요, 대연 씨. 잠들기 전 지원의 속삭임을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55세에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도 한때는 제게 큰 고민이었던 크기라는 특징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준 계기가 될 줄은 말이죠.
우리 관계의 특별한 점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지원은 저에게 인내와 섬세함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삶의 안정감과 따뜻함을 선물했습니다.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체적 관계에서의 진전은 우리 둘 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장애물처럼 느껴졌던 크기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차츰 몸이 적응되고 서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 관계의 특별함이 되었어요. 지원의 솔직한 고백은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그녀의 인내와 이해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최근에는 태식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지원이 직접 만든 도자기 컵에 차를 대접했습니다. 태식은 그 컵을 보며 감탄했죠. 이거 정말 멋지다. 너희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아. 태식의 말에 지원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공백을 채워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나저나 대연아, 그 고민은 이제 다 해결된 모양이구나.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태식의 농담에 지원은 살짝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한때의 고민이 이제는 우리 둘만의 특별한 비밀이 된 것 같아 오히려 더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응, 이제는 더 이상 고민이 아니야. 오히려 감사할 일이 됐지. 돌아오는 길에 지원이 물었습니다. 정말 이제 전혀 걱정하지 않으세요? 가끔은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가끔은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당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팔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대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즐거운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지원의 도예 학생들을 위해 제가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목공과 도예의 조화에 대한 수업이었죠. 지원과 함께 진행한 그 시간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서로의 전문 분야를 존중하며 동시에 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대연 선생님과 지원 선생님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학생의 말에 지원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크기. 이제는 그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계의 시작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계기였을 뿐, 더 이상 장애물도 고민거리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영과의 실패한 관계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원을 만났을 때 더 솔직하게 제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모든 경험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원과 저는 매일 아침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함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항상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함께입니다. 대연 씨, 우리 이대로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지원이 가끔 불안해할 때면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잖아요.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나이가 들어 만난 사랑이기에 더 소중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깊이와 성숙함이 있는 사랑이니까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원은 제 신체적 특징을 부담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저와의 특별한 연결고리로 여깁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덕분에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대연 씨가 얼마나 용기를 내셨을지 이제야 이해해요. 그만큼 저를 믿고 솔직해져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진정한 관계란 이렇게 서로에게 솔직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저희는 함께 노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전원주택으로 이사가서 작은 공방과 도예 작업실을 열고 싶다는 꿈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중에 같이 사는 집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지원의 꿈을 들으며 저도 그런 미래를 그려봅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노년의 삶도 충분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55세, 한때는 제 인생의 황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지원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매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크기 때문에 고민하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지금은 그 특징조차 우리 관계의 깊이를 더해준 요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부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은 제 곁에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연 씨, 오늘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지원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롭게 마주하는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나 신체적 특징을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더 성숙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사랑을 찾아보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시니어들의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